일본에서 돌아온 조선 왕실 건물 100년 만의 귀환, 15년의 노력.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6월 주요 언론들이 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100년 만에 돌아온 조선 왕실 건물, 관월당. 하지만 생각보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뒤에는 15년에 걸친 노력과 2번의 시도, 그리고 한 일본 스님의 놀라운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뉴스 뒤에 숨은 15년의 과정을 재조명해 봅니다. 먼저 관월당이 어떤 건물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월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목조 건물입니다. 맞배 지붕 단층 구조로 전문가들은 이 건물을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지어진 조선 왕실 사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대궁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합니다. 용무늬가 새겨진 기와 화려한 단청,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장식 기법들이 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건물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아직 모릅니다. 경복궁이라는 설도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궁궐 밖, 서울 종로 어딘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지는 3곳으로 열린 송현 광장 순정 효황후 본가 터, 창의궁 터, 월성 위궁 터입니다. 이 건물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1924년입니다. 조선식산은행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당시 일본 경제계의 거물이었던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했고 스기노는 이를 도쿄 자택으로 옮겼습니다. 1930년대에는 가마쿠라시의 사찰 고토쿠인에 기증됐고 일본 국보인 가마쿠라 대불 뒤편에 자리 잡아 100년 가까이 관음보살을 모시는 기도처로 사용됐습니다. 관월당을 돌려받으려는 첫 시도는 2010년 5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과 이란불교 교류협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이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주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교계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일본 내 보수 우익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협박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반환 논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19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고토쿠인의 세주지 사토 다카오 스님이 한국국가유산청에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사토 스님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민족학과 고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고토쿠인의 주지 스님이었죠. 외교관이었던 삼촌의 영향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지 문화유산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0년 반환 보도가 나왔을 때 우익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관월당은 절취된 것이 아니지만 문화유산의 가치는 역사적 맥락을 뗄 수 없습니다. 승려 입장에서도 고인을 기리는 건물이니 가까운 곳, 즉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 측과 일본 측은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전문가들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 단청 기록화, 정밀 실측,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공동 학술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2024년 여름 드디어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기단은 일본산 안산암과 응회암으로 새로 만들어졌고 뒷면에는 일본식 화방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덧지붕이 올려져 있었고 정면 난간과 일본 목재상 정보가 적힌 판벽도 발견됐습니다. 100년 동안 일본에서 일부 변형되긴 했지만 핵심 구조와 단청은 조선 왕실 건축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해체된 부재는 총 4,982점, 기와 3,457점, 목재 1,124점, 석재와 철물 401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기와와 석재가 먼저 한국으로 왔습니다. 2025년 5월 목재가 순차적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3일 국가유산청과 고토쿠이는 정식 기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100년 만에 관월 땅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6월 24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언론 공개회에서 사토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자로서 문화재 반환 회복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고토쿠인에 있었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토 스님은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 비용을 전액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일 간 문화유산 연구와 학생 교류를 위한 별도 기금 약 1억 엔 약 10억 원을 마련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월 땅 반환은 세계적인 문화재 반환 흐름에 부응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일본 외무성과 문화청도 민간 차원의 기증이라며 적극 협조했습니다. 관월 땅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관월 땅은 일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해체 과정에서 상량문이나 건립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원래 명칭은 아직 모릅니다. 둘째, 정확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울 종로구 일대로 추정되지만 세 곳의 후보지 중 어디가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셋째, 누구를 위한 사당이었을까요? 대궁급 왕실 인물을 위한 사당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모셨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어떻게 담보로 잡혔을까요? 조선 왕실이 돈을 빌리면서 건물을 담보로 잡혔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경위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관월당의 모든 부재는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단청 안료 분석, 목구조 조사, 기와 문양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관월당의 귀환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던 한국 건물 전체가 완전한 형태로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5년 경복궁 자선당의 유구 110톤이 반환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기단과 주춧돌 같은 석재였습니다. 또한 이번 반환은 환수가 아닌 귀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압이 아닌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기증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해에 관월 땅이 돌아온 것은 한일 문화재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실패했던 첫 시도로부터 15년. 조용히 하지만 끈기 있게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관월 땅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위한 건물이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건물이 10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함께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겼다는 사실입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관월 땅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복원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